서울의 고요한 아침,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였다. 세계평화재단 본부 건물 안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78세의 김주호 회장은 매일 그랬듯이 자신의 충실한 반려견 희망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희망이는 3년 전 길거리에서 구조된 믹스견이었다. 김주호가 어느 추운 겨울날 재단 앞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그는 즉시 그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부터 희망이는 김주호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희망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김주호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희망이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다. 세계평화재단은 김주호가 30년 전 설립한 곳으로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교육 지원을 위해 헌신해온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이었다. 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전 세계에서 일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날이었다. 김주호는 며칠 전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장기 휴식을 권고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렸다. 김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희망이는 즉시 그의 옆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이사회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평소와 달리 모든 이사진이 참석해 있었고 심지어 해외 지부장들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희망이는 평소처럼 김주호의 의자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건강 상태가 더 이상 재단을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희망이는 평소와 달리 주인의 손을 핥으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회장님, 잠시만이라도. 최 부회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주호는 고개를 저었다는. 아니요, 이제는 제가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미래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희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재단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에서 세계적인 인도주의 기관의 마스코트가 된 희망이의 이야기는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대변했기 때문이다. 회장님, 희망이는 재단의 일원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진지하게 말했다. 김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희망이는 그의 감정을 느낀 듯 더욱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다음 주부터 제 후임을 찾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잠시 요양을 하면서 재단의 미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희망이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 깊게 김주호의 걸음을 살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는 듯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봐요. 소식은 재단 전체에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김주호 회장의 사임 소식에 전 세계 지부에서 걱정스러운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희망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수많은 지부 직원들은 강아지의 미래를 걱정했다. 희망이는 우리 재단의 살아있는 상징이에요. 홍보팀의 이미영 팀장이 긴급 회의에서 발언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재단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구조된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의 얼굴이 되었잖아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지난 3년간 희망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슬라이드로 지나갔다.
아프리카 학교 방문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동남아시아 구호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장면, 유럽의 난민 캠프에서 희망을 전하는 순간들. 희망이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재단의 미션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존재였다. 새로운 회장이 오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희망이를 데려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희망이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평소라면 김주호 회장의 뒤를 따라 들어오던 희망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자신의 방석으로 가서 누웠다. 보세요, 이렇게 재단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미영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의 박준서 대리였다. 우리가 희망이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면 어떨까요? SNS 캠페인을 통해 희망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희망이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의 이름을 딴 글로벌 자선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이, 그림책 시리즈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잠깐만요. 최 부회장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 모든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주호 회장님의 의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희망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희망이가 갑자기 일어나 회의실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김주호가 서 있었다. 모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주호가 조용히 말했다. 희망이는 그의 다리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김주호는 잠시 희망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희망이는 이제 더 이상 저의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재단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김주호의 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재단의 이사회는 새로운 회장 선임을 위한 과정을 시작했고 첫 번째 후보자가 재단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장윤서 회장은 국내 최대 기업의 CSR 책임자로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인으로 유명했다. 희망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야. 이미영 팀장이 아침 일찍 출근해 희망이의 털을 빗어주며 말했다. 희망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재단에 나왔다. 김주호가 요양을 시작한 후에도 희망이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하듯 하루도 빠짐없이 재단을 지켰다. 오전 10시 장윤서가 재단에 도착했다. 그는 호텔처럼 정돈된 사무실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회의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희망이가 직원들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반려동물이 사무실에 있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장윤서가 최부 회장에게 말했다. 전문적인 조직의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프리카 지부에서 온 영상 통화였다. 스크린 속에서 현지 아이들이 희망이를 보고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희망아, 보고 싶었어. 우리 학교는 잘 지어지고 있어. 다음에 또 와서 우리랑 놀아줘. 장윤서는 당황한 듯했다. 이미영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다. 희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재단의 글로벌 홍보대사이자 전 세계 수혜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지난 3년간 희망이의 스토리는 우리 재단의 기부금을 30% 이상 증가시켰고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희망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타났다. SNS 팔로워 증가율, 미디어 노출 빈도, 기부자 증가 추이 등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흥미롭네요. 장윤서의 표정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 과연 전문성을 해치지는 않을까요? 그때였다.
희망이가 조용히 장윤서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의 바지에 묻은 작은 먼지를 발견하고는 마치 청소하듯 살짝 털어주는 동작을 했다.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장윤서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굽혀 희망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희망이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재밌네요. 장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본 어떤 마케팅 전략보다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하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장윤서가 떠난 후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희망이는 평소처럼 회의실 구석의 방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틀 후 재단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다. 장윤서가 이사회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경영 실적과 폭넓은 인맥이 결정적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장윤서 씨가 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희망이를 내보낼 거예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미영 팀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전 세계 지부에 연락해 희망이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쏟아졌다. 베트남 지부에서는 희망이가 방문한 후 지역 주민들의 재단 프로그램 참여율이 150% 증가했다. 케냐의 한 마을에서는 희망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현지 기업가가 새로운 학교 건립을 약속했다. 심지어 유럽의 한 투자그룹은 희망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기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윤서는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강조했다. 감동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다. 희망이가 혼자 회의실에 들어가 프로젝터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와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다. 저걸 봐요. 박준서 대리가 속삭였다. 희망이가 매일 밤 이러고 있었나? 봐요. CCTV를 확인해보니 희망이는 김주호 회장이 요양을 간 후부터 매일 밤 이렇게 스크린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치 전 세계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의 투자그룹이 재단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희망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장윤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예정에 없던 일인데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경영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단호했다. 이 미팅은 우리 재단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그룹의 제안을 최소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은 분주히 움직였다. 직원들은 희망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성과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희망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미영 팀장이 걱정스럽게 외쳤다. 전체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직원들이 희망이를 찾아 나섰다. CCTV를 확인하고 건물 구석구석을 수색했다. 그러나 희망이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종적을 감추었다. 내일이 투자그룹과의 미팅인데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한 직원이 김주호 회장의 빈 사무실 앞에서 희망이의 목줄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최 부회장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3년 전의 것이었다. 발신인은 김주호 회장이었고 받는 사람은 희망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최 부회장이 편지를 열었다.
주변의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희망이에게 네가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재단을 이끌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편지는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야기하기 위해 쓴 거니까. 네가 우리 재단 앞에서 떨고 있던 그날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숫자나 성과가 아닌 한 생명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이 편지와 함께 내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어. 바로 희망의 조항이야. 이는 재단 정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특별 조항으로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그리고 그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로 네가 지정되어 있단다. 다시 말해, 내가 재단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떤 새로운 리더가 와도 우리의 기본 가치는 지켜질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통해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오늘 밤 11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보렴.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특별한 손님들이 있을 거야. 네가 사랑하는 주호가. 편지를 다 읽은 최 부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 30분이었다. 저는 지금 당장 희망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미영 팀장이 일어섰다. 잠깐만요. 장윤서가 갑자기 나타나 말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밤늦게 사무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희망이를 봤거든요. 프로젝터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장윤서의 고백에 사무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봐요, 저기.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단 앞 광장에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었다. 그들 모두는 스마트폰을 들고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전 세계 지부에서 온 라이브 스트리밍이에요. 박준서 대리가 자신의 폰을 보며 외쳤다.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 모든 지부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희망이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주호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재단 직원들이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김주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모든 이들을 반겼다. 회장님, 최 부회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김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시네요.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베트남의 고아원 원장, 케냐의 마을 이장, 방글라데시의 교육 활동가. 그들 모두는 희망이와 함께했던 프로젝트의 주역들이었다. 우리는 희망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베트남 원장이 말했다. 전 세계에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요. 장윤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김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윤서 씨, 당신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은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도주의적 가치와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겠지요. 그때 희망이가 천천히 장윤서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희망이는 그의 앞에 앉아 앞발을 내밀었다. 장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희망이의 발을 잡았다. 마치 악수를 하듯. 그 순간 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서 씨는 우리 재단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희망이는 종신 명예이사로서 함께 재단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는 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희망이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장윤서가 선언했다. 전 세계의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효율성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로비에는 희망이의 공식 사무실이 마련되었고 전 세계 지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희망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직원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에는 세계평화재단 종신 명예이사라고 새겨진 새로운 명찰이 걸려 있었다. 김주호는 이제 재단 고문으로서 가끔 방문하며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희망이와 함께 옥상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는 희망이 스토리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길거리에서 구조된 작은 강아지가 세계적인 재단의 명예이사가 되어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희망이는 여전히 회의실에서 전 세계 각지의 소식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장윤서와 함께였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희망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는 어떤 희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